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항공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나항을 매각했다는 입장 차이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현황과 현재 이런 인수 현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주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은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 투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합병 승인만 받으면 되죠.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가 올해 6월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특징이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다른 국가처럼 경쟁 당국에서 승인 여부를 명확하게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공정 경쟁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심사가 종료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이제 학계에서는 조금 화물사업 죄송합니다.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좀 적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독점으로 노선인 인천, 로스앤젤레스, 뉴욕, 하와이 등의 슬롯을 에어 프레미아에게 양도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함께 추적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떠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매각이죠. 화물 매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LC 3파전이 되면서 화물 매각을 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폰 입찰이 25일에 시작이 되기도 했죠. 4월 25일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황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입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번 거래에서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 차이입니다. 대한항공은 좋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고요. 유럽 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의 경쟁, 공정한 시장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 같은 이런 입장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가격 욕심을 내려놓기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유럽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후의 경쟁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입장 차이, 좀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인수 부분에서는요, 바로 경납고라던가 아니면 지상조업 서비스 등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화물 부분을 인수한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요소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기존에 유지하던 화주들과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화물가 좀 많이 노후화가 됐죠. 그렇다 보니까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인수자에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대한항공은 높은 가격에 팔아야 좋고 유럽집행위원회는 경쟁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 함께 집중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매각 좀 임박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LC 세 곳에 대한 평가를 좀 진행 중이고요.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 인천이 참여한 상황을 보고 있고 이 업계에서도 늦어도 이달 중에 우선 협상자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 폰 입찰 후에 일주일 내 우선 협상자의 대상을 성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할, 합병 거래와 달리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그리고 정부 부처 등의 이해 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좀 길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후보자 세 곳의 자금력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사모펀드 운용사가 손을 잡으면서 자금력 한계를 좀 해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 인천 다 이렇게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매각과 같은 내용도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자금력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각 측의 선정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색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에어프레미아는 좀 자금력에서 가장 앞서는 평가와 함께 유일하게 장거리 화물 운송 사업을 경험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부 화물칸에 짐을 싣고 나르는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벨리카고의 형태로만 운송을 했다는 점에서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강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이런 자금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사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각 주관사 중점을 어느 곳에 두냐라는 부분 제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화물 매각에 대한 내용들,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 변동사항이 있을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대한항공의 이제 합병에 대한 내용들 알아봤고, 차트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 투자도 있고 긍정적인 실적과 더불어서 합병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 대한항공의 매크로적인 변수도 많이 감소된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증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견인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장기 평선과 엊그전에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근대에 도달하기 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와 장기 평선 1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해당 라인대는 매물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저희가 전략들 함께 알아봤고, 하락에 대한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크로적인 변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통상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400억의 손실이 난다던가, 아니면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270억 원의 외화평가 손익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매크로적인 변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부분이 노출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금일 좀 지지를 받았더니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탈 후에는 이 각 지지선과 그리고 저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대한항공의 합병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